23번입니다. 다음 중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번.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인에게 제1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없죠. 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매도인 문제이고요. 개인사정 문제이지 매수인은 돈 주고 소유권 취득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제1차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처지, 즉 중도금 받았다는 것을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죠. X. 자, 니은. 목적물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이미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있는 거죠. 동그라미. 그걸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 금지가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번.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도 마찬가지죠.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자 보세요.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이 금지가 된 사실, 경매 진행 중인 사실,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큰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그것을 고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2 매수인이 손해가 날 일이 없어요. 매도인이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그 개인 사정이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손해가 날 여지가 없지만 니은, 디귿, 리을은 손해가 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번, 2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자, 기억 푼 적 있죠? 하나의 행위는 자기 부작이 동시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X. 그래서 검사가 원래는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에 따라서 자기가 성립하지만 기소권자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재량에 따라서 부작위범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2번. 이분설이 다수설인데요. 보호증인 지위, 이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즉 금지 착오가 됩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디귿번. 총괄팀장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음란마라 게재를 알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됩니다. 이 방치는 방조범 해야 됩니다. 자, 디귿 리을번.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위력이 된다. 이 부작위가 틀렸습니다. 자기로 봤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것을 자기로 봤다. 또 그 다음 지문을 가보면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이상 업무 방해죄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옛날 판례입니다. 지금은 판례가 이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변경된 것이지만요.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변경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넘겨보세요. 일단은 여기 1번 꺽쇠 1번에서 여기 부작위에 그치지 않는다 했죠. 파업은 부작위가 아니라 이건 자기로 봤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어떨 때 그러면 업무방해죄 되느냐의 문제인데, 자,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업무방해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대체 인력을 빨리 구해와야 되잖아요. 뭐 퇴직한 사람들 아니면 군인
이런 사람들을 빨리 데려와서 그 인력을 메꾸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식의 파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업무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해놨죠? 요 부분이 이제 판례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화살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문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자, 미음번 부자기범은 자기 의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틀렸습니다. 부자기범이 되려면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의사로서 분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25번.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 형법은 부자기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성립 요건을. 해설 가볼까요? 여기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 이 앞에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원인 야기자는 이제 선행행위죠. 선행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일으킨 자가 그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했을 때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한 예를 들고 있지만 어쨌든 성립 요건 중에 하나니까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진정 부자기범은 그 속성상 즉 이론상 그 말입니다. 이론상 미수는 불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형법도 미수의 진정에 대한 미수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퇴거불응죄라든지 집합명령 위반죄 같은 경우는 진정 부자기범이지만 미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부진정 부자기범의 구성 요건인 보증인적 지위는 신의측이나 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한다 맞죠? 동그라미. 자, 1번 자기범과 동일하게 평가하려면 보증인적 지위 외에 동치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없죠. 형법은 이 동치성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가. 요거 동치성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보증인 지위 역시 마찬가지로 형법의 규정이 없어요. 앞에 18조 읽어봤듯이 다만 선행행위로 인해서 보증인 지위가 발생 근거가 돼 있을 뿐이지 이 보증인 지위에 대하여는 따로 형법이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해설 참조하시고요.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지만 부자기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나와야 됩니다. 부자기로서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2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 알고 고지를 해야 되죠.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했을 때 사기가 됩니다. 2번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교부를 했는데 그것이 잔금을 받은 후라고 했죠. 후에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에는 부자기에 의한 사기가 되느냐? 사기가 아니고 뭐가 된다 했습니까? 우리 강론책 가면 배우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이탈물 횡령죄. 만약 이것이 사기가 되려면 전이나 중에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후에 알게 되는 것은 점유이탈물로 받습니다. 실제 출판 부수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세 일부만을 지급했다고 할 때 이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부분의 청구권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 이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자기로서 행해지는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기 착오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자,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용인하고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죠?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은 뭐랑 많이 풀었죠? 자, 업주에게 돌려주었다고 할 때, 압수한 것을 좀 돌려주었다고 할 때 액션, 에너지가 투입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범만 해당되는 증거인멸죄만 될 뿐입니다. 별도로 부자기범은 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촛불을 켜져 있는 방이라는 거죠. 그러면 끄고 나와야 되는데 끄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결과를 예견했다면 그 제거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하지 못했다는 과실,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자기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어긋납니까? 조리상 자기 의무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긋난다 틀렸습니다. 허용되죠 않는다도 틀렸고요. 자,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는 공동정범이 돼버립니다. 끊고. 자, 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죠. 공중위생 영업을 하는 자, 이 사장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 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진정 부자기범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보호자의 경우에 살인죄 정범이 되는 거지 전문의 주치의는 방조가 된다 했습니다. X. 그래서 요 전문의 주치의는 자기에 의한 자기입니다. 에 의한 살인 방조죄 방조입니다. 28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가 없는 자라도 여기 틀렸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2번도 보면 법적인 자기 의무가 없는 자라도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 지위가.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고. 자, 그랬을 때에 부자기범이 될 수 있다. 3번 보시면 계속 방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살인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의 고의 계속 방치했고 선행행위로 인한 거죠. 선행행위로 위험 발생을 일으킨 자는 그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전부 다 인정될 수가 있죠. 근데 사회상의 조리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의무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지문인데 도덕적 의무는 인정될 수가 없다 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사회상의 조리는 인정이 되죠.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진정 부자기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 했죠. 퇴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가 그 사례가 되고, 자, 여기까지 끊고, 자, 부진정 같은 경우는 미수가 인정되죠. 대부분의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미수가 인정됩니다. 동그라미.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상 의무도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보라매병원 사건입니다. 자, 의사 같은 경우는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자기가 아니고 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학설이기 때문에 일단 학설 모르시는 분들은 건너뛰으세요. 경찰 승진 시험 문제지만 이것은 과거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일단 이론 자신 없으면 건너뛰으세요. 일단 건너뛰어 볼게요. 2번 갑니다. 부진정 부자기범의 자기 의무와 유기죄의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동일하지 않죠. 유기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령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부진정 같은 경우는 법령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칙, 사회상의 조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이 유기죄보다 발생 근거가 더 넓습니다. 3번 앞에서 풀었죠. 이것이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조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이 됩니다. 퇴거불응죄는 진정 부자기범인데 진정이란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앞글자와 뒷글자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 부자기, 뒷글자 부자기 이퀄 돼야 됩니다. 이퀄이 되어야 진짜가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정답은 나왔단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1번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풀어볼게요. 자, 진정과 부진정의 구분에 관한 학설 중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설이 있고 형식설이 있잖아요. 그 형식설이 바로 우리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소수설도 있습니다. 소수설. 소수설이 있긴 한데 이 소수설이 약간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다수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왜 비판을 받느냐면 실질설에 따르면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할 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형식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학설도 있다. 실질설이 이렇게 설명되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날의 통설은 형식설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 12년도 경찰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학설에서 나오는 말이죠. 판례는 아니고요. 사실상 보호를 개시하였다면 요 실질설에 따르거든요. 실질설에 따르게 되면 요 사실상 보호를 꼭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보호를 개시하였다면 이것도 보호 의무 발생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설의 논리입니다. 자, 2번. 자, 이것도 보람의 병원이죠. 의사 같은 경우는 부자기가 아니고 자기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형법은 부진정 부자기범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의적 감경사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설이지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은행 지점장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방치니까요. 그야말로 방조가 되는 겁니다. 자, 3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이분설이 있죠. 보증 의무죠. 보증 의무니까요. 무슨 착오? 금지 착오가 됩니다.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착오 다 틀렸습니다. 금지 착오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 없다면 책임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틀렸고요. 그냥 두 명 죽을 것 같다는 여기 미필적 고의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 감금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됩니다. 자, 허위 복명서를 작성 행사했을 때 이건 자기범이 되는 거죠. 따로 이 부자기범은 되지 않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 이것이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주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이제 보호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의 종범이 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중고차 매매 이것은 사기죄의 기망해가 되지를 않는다.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 할부금 채무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